안녕하세요, 다빈치 코딩입니다. 오늘은 유니온 파인드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파인드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알고리즘입니다. 올림피아드 문제에도 몇 번 출제되었고, 나중에 그래프 알고리즘인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배우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배우게 된다면 이 유니온 파인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됩니다. 유니온 파인드는 한국말로는 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니온 파인드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니온은 두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집합을 만드는 것을 뜻하고, 파인드는 각 요소가 속한 집합이 어디인지 찾는 작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누구랑 같은 반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같은 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리와 또치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때 철수와 둘리가 같은 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철수, 영희, 둘리, 또치가 모두 같은 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온 파인드는 각각의 집합의 구성 요소들을 빠르게 합치고 서로 속해 있는 집합이 같은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온, 각 요소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합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초기화부터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느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집합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어떤 A 요소와 B 요소를 합칠 때는 A와 B 각각의 대표를 찾은 다음에 B의 대표를 A로 바꿔줍니다. 그럼 A의 대표는 A가 되고 B의 대표도 A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드는 각 집합의 대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찾는 겁니다. 각 집합의 최종 대표는 자기 자신이 대표인 요소입니다. 즉 초기화 이후 한 번도 대표가 변경되지 않은 요소들이 자연스레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1717번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듣게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유니온 파인드가 왜 유용한 알고리즘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0AP 형태의 입력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때는 합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AP 형태로 주어진다면은 A와 B가 같은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연산을 합니다. 즉 0AP 형태는 유니온을 시켜주는 거고 1AP 형태는 파인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합에 있으면은 yes, 같은 집합에 있지 않으면은 no를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확인해 보면은 먼저 1과 3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1과 7이 하나의 집합인지 묻습니다. 지금 1과 3만 하나의 집합이기 때문에 1과 7은 각각 다른 집합이고 no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6과 7을 같은 집합으로 묻습니다. 다음에 1과 7이 같은 집합이냐고 물으면 1과 7은 같은 집합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no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주고 파인드로 1과 1이 같은 집합이냐고 묻게 된다면 둘 다 동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같은 집합이고 yes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줄에 n과 m이 주어집니다. n과 m이 주어지고 int의 input에 split 다음에 m개의 입력으로 연산이 주어집니다. in range m개 question과 a, b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map int의 input에 split 그래서 만약에 if q가 0이면은 합집합 즉 유니온을 실행하면 되는 거고 else이면은 파인드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니온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온 A, B 이 유니온 해주는 함수도 만들겠습니다. df 유니온
A, B. 자, 아까 전에 각각의 요소들의 대표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의 표기 값은 자기 자신을 대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 P를 만들겠습니다. 이 P는 저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대표 프레지던트 대통령 이거의 약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유니온 파인드에서는 대표가 아니라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어런츠를 뜻하는 P로 사용됩니다. 대표인 프레지던트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모 페어런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P는 I for I in range n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7개니까 0부터 n 플러스 1인 7까지 각각의 페어런츠 리스트가 하나 생성된 겁니다. 여기에는 1의 부모는 1이 되고, 2의 부모는 2가 되고, 3의 부모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츠 A를 찾습니다. 페어런츠 A는 find A, 페어런츠 B는 find B. 그리고 find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표를 찾았으면은 PA의 대표도 PB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순서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따라서 낮은 번호가 대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번호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연산을 통해서 대표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P의 PA는 바로 PB로 하겠습니다. 즉 A의 대표인 A의 대표를 찾았고, 그 대표의 대표를 B의 대표로 바꿔준 겁니다. 각각의 대표를 찾고 그 대표를 하나의 대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ind find A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계속 대표를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대표가 된 게 최종 대표입니다. 그래서 if A가 P의 A라면은 return A를 해줍니다. 즉 A의 대표가 자기 자신이라면은 이것이 최종 대표이기 때문에 A 값을 리턴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P의 A는 find를 통해서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A의 대표는 여기서 나온 최종 대표가 A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온을 해줬고, find A의 대표와 B의 대표가 같은지 확인하는 로직을 추가하겠습니다. if find A와 find B가 같다면은 두 대표가 같기 때문에 print yes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print n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find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기함수를 돌리기 때문에 재기함수가 너무 길어지면은 시스템은 무한 루프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에러를 내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재기함수가 많이 돌아도 에러가 아니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import sys에 sys.set recursion limit, 이거를 한 10만 정도 하겠습니다. set recursion limit라는 거는 재기함수의 한계를 10만까지 늘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맞았습니다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리커전 에러, 이게 바로 맨 앞에 set recursion limit를 안 넣었을 때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유니온 파인드 기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나중에는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나왔던 유니온 파인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